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나? 돈? 명예?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잘 보이려 더 비싼 옷을 사고 관계를 잃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뒤처질까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죠. 하지만 막상 세월이 지나고 보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애썼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실패할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매일 무언가에 집착하고 매달리며 살고 있는 걸 보니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이란 더 많은 것을 쥐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딱 5가지 정도만 갖추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50년 넘는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생각들을 정리한 5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5가지만 잘 새겨두시면 여러분의 인생 역시 훨씬 가벼워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또 지혜로운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당한 이기심입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 한 67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맞벌이 한다고 손주를 봐달라는데 제가 어찌 거절을 하겠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들 봐준다는데. 이야기 끝에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손주를 안고 없다가 허리가 더 나빠졌는데도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준다는 미안함에 계속 무리하고 계신 거였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제 와서 뭘 시작하기도 겁이 나서 본인의 행복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을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거나 자녀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사는 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당연히 자식이니까 정말 힘들면 도와줄 수 있고 가끔 찾아갈 수 있지만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에 정작 우리의 삶이 자꾸 뒤로 밀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없다면 또 다른 대책을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무리하게 희생함으로써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고 가족관계도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적당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아셔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를 확실하게 그으세요. 특히 자녀가 부탁하는 일을 거절하는 게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하겠지만 이런 경계가 있어야 서로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이미 다 큰 성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계속 도와주려 하면 오히려 자녀의 독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능력이 충분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해왔듯이 자식들 역시 자신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내가 해줘야 해라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손주를 돌보는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내 건강이나 형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미안해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무리한 희생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준다더라.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말들이 우리를 옥죄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의 상황은 다릅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5번째, 마지막 내 인생의 책임을 다하세요. 배우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일들, 이제는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희생을 당연시했던 태도를 벗어나 내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답게 사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자녀들도 결국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더 큰 힘을 얻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적당히 이기적인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신적으로 독립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와서인지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뭐가 잘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년, 5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 내 목소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이 보험 들어도 될까? 퇴직금은 어디에 써야 하지? 이사는 언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의견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주변에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쉽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산책이 좋아서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던 분이 당신 나이에 그렇게 매일 걸으면 무릎 나빠진다라는 말 한마디에 산책을 포기하거나 취미로 시작한 문화센터 수업을 그 나이에 그런 거 배워서 뭐하게 라는 말에 그만두는 시기죠.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도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많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투자 한 번,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남은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의 선택에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독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언은 조언일 뿐, 주변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 이건 꼭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거나 친구가 그거 하면 손해 본다니까 라고 해도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그래, 네 의견은 잘 들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 나이에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자식 말도 안 듣나? 이런 시선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주변에서도 여러분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 처음에는 부모님의 독립적인 결정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부모님은 확실한 주관이 있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결국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만 의존하며 살까요? 이건 내 생각과 경험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나의 생각들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나만의 생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하기 전에 아침 7시 출근, 점심시간 1시간, 저녁 6시 퇴근, 주말에는 어김없이 가족 모임.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춰가며 살아왔습니다. 회사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우리의 시간을 빼곡히 채우다 보니 정작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퇴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찾아온 자유시간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하고 좋아했는데 막상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거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일주일을 어떻게 계획할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더 허둥지둥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방향을 잃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뭐하지 하고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거죠.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나만의 생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원 한 바퀴를 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문화센터에 간다. 일주일에 2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처럼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아침 산책이 귀찮기도 하고 문화센터 가는 날 몸이 피곤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작은 규칙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기둥이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생활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한 원칙대로 살아간다는 건 곧 내 삶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정됩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곧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와 직결되는 거죠. 그렇기에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원칙으로 하루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큰 재산을 모았을 때처럼 뭔가 특별한 순간에만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얼마 전 저는 공원에서 70대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 벌 욕심의 하늘이 파란지 검은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우연히 본 벚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이런 아름다움을 매일 그냥 지나쳤다는 걸.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나중에 조금만 덜하는 말을 달고 살면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쳐왔죠. 돈을 더 벌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자녀가 성공하면 그때는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특별한 순간만을 기다리다 보면 결국 평생 몇 번의 행복한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기다림으로 채워지는 거죠. 반면에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미소, 저녁 무렵 창가에 비치는 노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만 못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도 어려워졌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겐 더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야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또는 더 큰 것을 쫓느라 보지 못했던 일상의 아름다움을 이제는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든지, 점심 식사가 맛있어서 감사하다든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현재에 더 충실하게 됩니다. 미래의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몇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감사함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은 내 것이 아닌 것은 미련 없이 포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 관계를 그래도 30년 지기인데 라며 억지로 이어가고 있거나 수익도 안 나는 주식을 언젠가는 오르겠지 라며 계속 들고 계시거나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더 잘 알아 라며 간섭하고 계시는 경우 말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가지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오면 망설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지켜온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면서 말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를 놓아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 생깁니다. 오래된 습관이라고 오랜 관계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동양의 현인 노자는 비워야만 채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낡은 것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법이죠.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시간도 무한하지 않은데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건 낭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져왔던 것을 놓는다는 건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의 아픔을 견뎌내면 그 뒤에는 더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치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고 난 뒤의 상쾌함처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어느새 더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미련 없이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움켜쥐려 했습니다. 더 많은 소유, 더 깊은 관계, 더 큰 성공, 그리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적당한 이기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정신적 독립으로 주관을 세우며 나만의 규칙으로 일상을 채우고 작은 일상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 이 5가지는 사실 동양의 현인 장자께서 말씀하신 비움의 자세 하나로 이어집니다. 빈 배는 아무리 큰 배가 와도 부딪히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여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채우기가 아니라 오히려 비워냈을 때 그 비움 끝에서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장자의 빈 배처럼 세상을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길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되세요.